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방산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한국 항공우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해 보고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보긴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방산주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달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공략하고 또 치고 빠져나오고 뭐 이렇게 보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항공우주 이번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는 시점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좀 포인트 잡아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점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매기가 좀 많이 들어오긴 좀 그렇고 트레이딩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하고 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아갈 만한 내용은 충분히 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시스템 해서 좀 재밌게 수익을 냈습니다. 포인트별로 우리가 좀 체크해 보면서 가면 좋겠는데, 다만 오늘 이야기 드리는 건 트레이딩 포인트로 다 이야기 드리는 관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냥 방산주 관련돼서 특히 KF21 관련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고요. 트레이딩이 좀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25일에 KF21 초도 양산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향후 뭐 120대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보유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 당연히 뭐 우리 KF21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1년에 한 20대 정도 생산하는 캐파를 가지고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엔진이겠죠. 엔진에 대해서 해외 수출도 좀 진행한다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도 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장주이면 틀림없는데, 글쎄요, 요거 갖고 수익 내는 것들은 웬만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신 눌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계속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거예요. 그다음에 A사 레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또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 시스템이 추구하는 것들이 집합 무기 체계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것들, 무인 예를 들면 해상 경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LIG 넥슨도 A사업 분명히 레이더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유도무기 체계, 단거리, 장거리, 지대공, 공대공 뭐 이런 미사일들을 개발해 나가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 로봇 관련준 테마도 또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뭐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 가지고 포인트가 하나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오늘은 중점을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시스템 위주로만 보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KF21에 관련된 우리가 생산 계획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해서 20대를 양산한다. 올해 한 2대 정도를 양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40대를 더 진행한 다음에 다시 80대 추가 양산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군 같은 경우는 총 120대의 KF-21을 대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계획들이 방사청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당 1,000억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기본적으로 2조 정도는 우리가 깔고 가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제가 볼 땐 주가의 하방은 상당히 더 경직되지 않을까. 새롭게 나온 항공기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만큼은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KF21을 밑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알파, 수출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죠. 그러면 과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221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형태로다가 주가가 움직였다 한다고 그러면 향후의 모습은 이제부터는 221 이동평균선을 당분간은 훼손할 만한 이유가 많지 않다. 그래서 221 이동평균선 하단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라는 게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이 맞죠? 예, 2조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엔진이 한 5,500억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매출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정도는 플러스
알파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고요. 한 1,0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앞으로 높게 측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외국인이나 또 기관 또 우리 도 마찬가지죠. 트레이딩 개념으로 계속해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땐 군진무기 시스템 이런 것들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것이 저는 하나 시스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저는 매력적이에요. 제 성향하고 좀 맞습니다. 투자하는 포인트가. 그러나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다시 이제 포인트를 잡아볼 만한 내용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팬텀기 F4가 지금 퇴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뭘까라고 하면 KF21이 그 부분을 대체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3세대는 끝났고 4.5세대로다가 대체해 나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블록 20 부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A사 레이더 개발하고요. 공대지, 공대함, 임무 이 부분을 갖다가 추가해서 해군에서도 사용 가능한 내용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내용 이런까지도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먼 미래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물론 이걸 진행하면서 해외 수출도 앞으로 꾸준히 더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볼 땐 훈련기 관련된 사업도 상당히 또 우리가 진도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터져준다고 하면 훨씬 더 인기가 좋겠죠. FA50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도 이슈가 곧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수요는 세상에 넘쳐나거든요. 중요한 건 군사무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성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경제성,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우리나라 무기들이 아직도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별로 이런 건 상식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4.5세대까지 간다. 지금 4세대 플러스 이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4세대 뿔뿔까지 4.5세대 이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블록 2, 여기 20, 블록 20, 여기 내용까지 간다고 그러면 4.5세대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하다가 혹시라도 너무 아닌 것 같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만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조금 과거하고 제가 좀 스탠스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매년 깔고 가는 매출 2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22등 하면서 하단 이 구간 들어오게 되면 싼 구간이다. 이런 구간들은 제가 볼 땐 앞으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매출 2조 깔고 가죠. 거기다가 FA50 같은 경우도 수주 소식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들은 플러스 뭡니까? 알파 이렇게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 좀 관점을 좀 달리 봐야겠다. 일단 수리용 같은 거로 팔아서 저매출은 나오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221 라인으로 우리가 근접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형도 상당히 좋아요. 자, 한번 눌리고 커버링 들어오고 눌리는 과정. 요거 아주 아름다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저점을 높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222 이동평균선 아랫단 혹은 뭐 그 선에서 여러분들 양봉 아시잖아요. 늘 맨날 이야기 드리는 거. 여태 보입니까? 양봉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런 것들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서 매수 포인트 기다려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1, 121, 121 가지고 오고요. 여기도 121 이평 아랫단 들어오면 또 매수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양봉에 작은 게 몇 개씩 낍니다. 이렇게 여기도 3개, 여기도 2개, 여기도 2-3개 이렇게 낍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매수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식품주나 화장품 뭐 이런 것도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이 많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뭐 해외에 있는 국지전들이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을 상당히 또 끌어올리고 우린 내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방산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은 이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 15%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수익성을 두고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체크해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21이동평균 윗단에서 거래할 때는 트레이딩 포인트를 더 많이 둬야 된다라고 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와 하나 시스템을 이야기 드렸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방산주 리포트 하면서 전 하나 시스템이 원픽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어디서요? 222동평균선 아래. 그래서 222동평균선이 뭐하고 걸어둡니까? 알람 걸어두고 기다려보도록 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정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양봉 들어오는 것들 잘 체크해 가면서 매수 포인트 잡아가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 시스템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들이 잘 땡기고 들어올 때, 그럴 때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리듬상이나 내용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시스템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번엔 한국항공우주에서 수익성을 좀 노려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눌림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내용은 훨씬 더 좋고.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들이 매출 인식되는 내용들하고 진행되는 과정, 또 향후에 나오는 이슈 이런 것들을 더 플러스 이렇게 더하고 알파까지 계산해 보면 지금은 한국항공우주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또한 지난번에 우리 방산주는 다 달릴 때 항공우주만 나 홀로 외로웠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또 돈이라는 것들이 돌고 돌아서 그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 종목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도 걸어두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는 그런 매너 이 시간까지 보면 무조건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뭐 한번 이야기 드리는 거고 또 매크로가 또 안 좋아지면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 갖다 또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시나리오를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또 환경을 따라서 정리해 줘야 되죠. 지금은 어쨌든 고환율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고환율로 갔을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와중에서 또 생각해 보면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점에서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워낙 강세로 나타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과정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즐길 수 있는데 갑자기 환율이 반전한다, 방향이 반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조금 수익 실현을 해주는 쪽으로 물론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화장품하고 식품 관련돼서는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이미 다 수익 실현도 다 진행이 됐고요. 그래도 계속 가지고 계신 분이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일단 큰 포인트다. 수출이나 내용들이야 뭐 한번 시작된 내용이 바로 끊기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달리는 거 올라타는 거라서 제가 리포트 안 드리고 있는 것 뿐이지 계속 모니터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원택 같은 경우 한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제가 볼 땐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제가 투자할 때 가장 큰 미덕은 뭡니까? 시간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먼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투정은 2시쯤에 진행해 드릴게요.